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뭔 소리냐 해서 초보자 때는 좀 시간이 지나서 나다 보면은 이 말에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믿으면 한 방에 아웃당할 리스크가 항상 생겨요. 가급적 전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못한다는 말로 핑계대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습득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그 외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비싼 돈을 이렇게 헌납해가면서 돈은 그 사람한테 돈은 돈대로 바치고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잃는. 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미경님, 타이밍이 거의 절묘하신데요, 김미경님.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은 현명한 투자의 지표 분석법이라는 책이고요. 고재용님께서 제콩님이라고 블로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바텀업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뭐 요런 상황이니까 다시 바텀업으로 해서 기업 분석 위주로 좀 더 올해는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요 책이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한번 더 볼만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마침 제콩님께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콩님께서 그 최근에 줌으로 이용해서 강의를 몇 번 하셔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잡아서 한번 요렇게, 요 책을 보면, 요 책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북 리뷰를 하는 경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소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 내용을 그냥 이렇게 영화 결론 리뷰하듯이 요약해주거나 이런 목적보다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소화했는지,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정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할 수 있어서, 이게 책을 앵무새같이 읽어주는 컨텐츠가 아니라, 공부 좀 해본, 투자 좀 해본 사람은,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책을 소화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PT왕의 강의 비슷하게, 책 읽으면서 강의하는 듯한, 남의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지셔닝을 한번 두면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제 콘텐츠를 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자는 고재용님, 제콩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지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 책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탑다운이랑 바텀업 투자에서 바텀업 투자에 가까운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차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차례를 보면 제일 처음에 거시지표에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지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책을 보신 분 아시겠지? 제 책 4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드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 책에서 저는 약간 좀 사람이 좀 건방진 인간이라, 매크로 지표는 제 입맛에 맞는 매크로 지표를 뚝딱딱 만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거시지표들에 관한 이야기도, 경기선행지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건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경기 변동에 관련된 지표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책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에서도 미세하게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다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시멘트, 반도체, 정유화학, 항공, 화장품, 유통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정유화학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합물 같은 게 좀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거를 좀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산을 한번 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해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렇다고 하면, 이해는 일단 하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중에 다음에 볼 때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책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표에 대해서 좀 가급적 복잡한 내용? 그러니까 저는 학부 전공이 생물학이라 유기화학을 배워서 이 내용을 좀 잘 알긴 한데, 그런 부분 백그라운드 약한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 주려고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유학주 투자를 종종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것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뭐 강의나 할 때도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하는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이 책에서는 저 섹터 전반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 유통 쪽이 요새 좀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 유통이 요새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료도 뒤에 있나요? 음식료도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판지도 있지만 음식료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요거 내용도 여기 섹터 있으니까 요새 요쪽에 코로나 관련해서 요쪽에서 이제 뭐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요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많이 참고가 되실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섹터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걸 따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전 데모니까 조금 느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들어가는 글에서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꽤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자는 약간 저도 이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주, 뭐 자산주, 배당주, 뭐 전 배당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민감주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저는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써져 있는데 저는 배당주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배당주 스타일만 고집하진 않고 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저는 배당주 위주라는 관점에서 다른 섹터, 예를 들어서 이게 배당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가치주의 영역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성장주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성장주 영역에서 배당주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의 주식을 가급적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유연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뭐 비슷한 관점에 그런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저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뭐 뻔한 이야기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전 책을 써본 입장이니까 이런 걸 알잖아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하고 싶은 말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그 사람의 그런 투자의 마인드나 기본적인 태도의 미세한 차이 같은 게 좀 잘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분이 이제 저자께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업종 지표의 해석도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나오는데 뒤에 나중에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악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경우에 따라 호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게 그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보느냐의 차이를 하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모 채널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투자관이 되지만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한 6개월이든 1년 정도든 갑자기 이익이 깨지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곡선은 유지될 거다고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그거를 시계를 길게 봤을 때는 좋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체가 의심이 되니까 예를 들어주신 게 뭐 건물을 산다고 했는데 건물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6개월, 1년 동안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온다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건물은 그대로고 이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서 임대료는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건물을 팔 거냐 아니면은 뭐 살 거냐 더 살 거냐 뭐 지분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 회사도 뭐 리츠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면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관점의 차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해줘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표를 해석하는 데서 지표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는 저자가 지표에 대해서 자기가 지표 분석을 열심히 해서 잘 알긴 하지만 지표라는 게 정답이 있고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투로 말하지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서 이렇게 제 입장에서나 이런 책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읽어보기 편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긴 한데 해석은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다라고 하는 거지. 시중에 좀 어둡지 않은 책이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막 이것만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이건 책은 그나마 좀 덜한데 유튜브 채널 보면 뭐 3000% 갈 수 있는 급등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참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없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책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좀 신뢰가 좀 더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업종 지표 해석은 각자의 시각이자 각자의 시각이자 판단이어야 한다 하고, 자신만의 시각과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꼭 이렇게 해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예를 드는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로 화면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좀 문제가 있죠. 중국인이 입국자 증가하면 화장품 매출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매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미국, 나중에 이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에선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과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 증가하면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성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죠. 옥수수 가격, 요새 옥수수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려갔죠. 최근 폭락했잖아요. 그 가격이. 그랬는데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올라가는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하면 뭐 사료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합사료 기업이 증가한다 뭐 요런 이야기인데, 지금 반대로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면 뭐 이렇게 배합사료가 떨어져서 배합사료 하는 회사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또 글씨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스프레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아이디어였는데 도움이 되긴 해요. 특히 이제 요새 보면은, 특히 요새 스프레드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는 경우는 여기 뒤에 유가가 요새 많이 폭락해가지고, 유가랑 그 다음에 그런 원자재 가격들, 유가, 그 다음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는 했고, 폐지 가격이 올라해서 골판지에서 좋아졌던 건 2015년에 한번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예를 들어서 잘 설명.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죠. 페놀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페놀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자, 뭐 예를 들면 페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유가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요 문구가 딱 인트로에 설명돼 있지만 요 문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산업안지제하는 송원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요 회사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업보고서 읽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사도 한번 체크해볼 가치가 있고요. 펄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거니까 한솔재지 이익 증가하고, 아까 뭐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수 있고, 뭐 요런 이야기들, 요런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제품 마진 간의 스프레드 마진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스타일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이런 걸 좀 경기 민감제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책을 보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업의 뭐 이익과 매출 관련된 스프레드나 업황 관련된 걸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업종의 대표 지표에 집중해가지고 이런 걸 투자하는 아이디어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초급자가 하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익혀두면 계속 경기는 순환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어요. 제콩님께서는 지표의 정원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런 건 지표를 만일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들었죠. 요 표현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알면서 기다리는 건데 지표를 보면서 이제 지표를 체크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초보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저도 초보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중에 중급 이상이 된다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중급 투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문구라에 이런 건 또 좋으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해서 초보자 때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나다 보면은 지금 이 말에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으나 틀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철석같이 믿다 보면 한 방에 아웃당할 리스크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신용도 막 쓰고 하곤 했는데 틀리면 이제 아웃당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래서 벌 때는 엄청 벌지만 한참 잘 벌다가 한 방에 아웃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신용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신용을 왜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예측에 대한 잘 모르는 부분에는 예측에 대한 이해도가 갈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전망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급적 전망을 잘 안 하잖아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못한다는 말로 핑계대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성향이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이해를 하면 딴 사람이 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하지만 그걸 철석같이 믿거나 그걸 막 엄청나게 따라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냐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급으로 올라가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면 이제 중급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제콩님께서는 지표라는 것들을 보면서 주식을 이제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에서 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보통 전체적인 투자 원리는 투자 방법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콩님이 쓴 요 책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저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제콩님의 쓴 책은 요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서 해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참 재밌게 읽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초보자들이 의심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냐,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했는데, 예측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은 많이 봤는데 대응해서 떼돈 번 사람은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되냐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다 예측하고 어떻게 될 거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측이 아니더라도 미리 내부 정보를 이야기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습득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그 외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비싼 돈을 이렇게 헌납해 가면서 돈은 그 사람한테 돈은 돈대로 바치고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잃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보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보자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대응하는 방법만 잘 해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 공감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 한번 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인트로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는지 피드백 한번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님 좋은 책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출판사가 이게 딱 좋아할 것 같은 피드백이네요. 이사벨님께서 김범수님, 좋은 기회,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일단 피드백이 좀 많이 밀려서 한번 읽어둘게요. 이사벨님이 현재 상황 이야기도 재밌는 것 같다. 업데이트된 이야기도 있고, 분야별 패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H안님께서 이렇게 단순 책 내용 요약보다는 피트님의 견해와 함께 듣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무튼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완전히 책을 그냥
그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책이 좀, 이 책 같은 경우는 초보자나 아니면 초중급자,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지표도 체크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면서 저도,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요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매크로 배울 때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찾아보고 있는데,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방대한 양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향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볼 때도 간단재무 시각화를 해서 처음에 일단 어떻게든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깊은 내용을 하나씩 더 알아가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재무 시각화 처음 했을 때 툴을 쓸 때 좀 힘들어 하시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양이 버거웠긴 한데 제가 아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이걸 소개하면서 하나씩 좀 소화해서 익히기 쉽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책이 원래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책이 이제 저자의 노하우, 그러니까 이건 또 영업 기밀 비슷한 게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저자가 노하우를 많이 풀었는지 되게 아꼈는지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좀 노하우를 좀 많이 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노하우가 많이 풀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익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을 좀 애낀 책들을 읽어보면서 뭐 책 내용에서 더 확장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제 자랑처럼 저 같은 사람이 콘텐츠를 소화해 보면 그게 티가 안 나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하다 보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 계속 접해보시면, 저도 이게 에너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걸 제가 이거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의 책을, 좋은 책은 소개해주면서, 그러니까 서평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좋은 유튜브나 SNS에서 책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정보들을 좀,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정보? 마케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소개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게 보통 신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간만 마케팅을 하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출판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건 신간밖에 없거든요. 신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소화를 시켜줘야 좋은 책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 제 책도 지금 4년 됐는데 책 내용은 괜찮거든요. 4년 지나서 책 내용이 완전 박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지 박살난 상황은 아니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되고, 저도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보자 해서 복습하면 첫 번째에서 안 보였던 게 두 번째에서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면 두 번째 2회독을 하는 거고, 여러분 앞에서 이걸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이게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할 이야기가 많고요. 모르면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면서 3회독을 하는 거죠. 이게 3회독, 4회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영향력이 아주 높아서 역주행해주면 뭐 최고고요. 역주행해주면 제가 출판사한테 할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해서 요 시리즈 해나가면서 뭐 잘 해주신 분들에게 출판사에서 책만 몇 권 보내달라고 하고 이벤트라도 하자라고 하면 말하기도 좋긴 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고요. 아무튼 네, H안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고요. 그래서 뭐 김범수님께서 멤버십 가입하면 이미 진행한 컨텐츠 볼 수 있죠라고 했는데, 사업보고서 읽기 시리즈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서 5월 중순에 했잖아요. 한 2주 정도 지금 열심히 보고서를 봤잖아요. 그 컨텐츠는 VOD로 멤버십으로 올라가 있어요. 라이브에 한 것들은, 라이브는 지금처럼 멤버십 아니어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새로 하는 콘텐츠라서 아마 지금은 인트로라서 편집원에 아마 해서 올릴 건데,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버벅거렸으니까 올릴 건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인트로 정도는 그냥 전체 공개를 하고, 다음 내용부터는 그냥 책 한다고 하고, 사업 보고서 읽기 지금 보면 굵고 짧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면 라이브 VOD를 멤버십 공개로 할까라는 생각을 현재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시스템이 잘 잡혀져. 너무 느슨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혼자 읽어봤을 때 뭐 잘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딱 고 레벨 초급에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좀 소화하기 조금 부대끼는
1회독으로 소화하기 부대끼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해주는, 제가 소화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그리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예나 뭐 최근의 예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걸 보고 소화 한번 하고 책을 다시 보면 또 훨씬 재밌게 잘 읽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콘텐츠로 여기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자, 앞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라이브는 모든 분들에게 다 오게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운영은 컨텐츠의 핵심 자체는 이게 뭐 완전 예능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콘텐츠의 포커스는 뭐 많은 예능 스타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독자를 받는 것보다는 멤버십 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읽고 있는 책이었는데 송님 1회독으로는 논리가 알기가 좀 어렵네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는 내용이 많다 하고 나랑 겹치는 내용이 뭔가 찾는 걸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제 블로그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요새 코로나 좀 길어지면서 제콩님께서 온라인 강의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줌으로 하는 걸 테스트를 2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베타 테스트를 해서,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 쪽 관심 많은데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송님께서 읽다 보면 선후 관계가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그것 좀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를 좀 필요에 따라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아마 그 좀 제콩님께서 첫 책이니까 좀 영혼을 끌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다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챕터 그 있잖아요. 특정한 챕터를 가지고 썰을 풀면 몇 시간씩 떠들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엄청 떠들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걸 짧은 시간에 핵심만 담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데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느낌으로 이게 뭐 좋은 거다, 아니면 또 저랑 좀 안 맞는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제끼고요. 제 입장에서 좀 잘 이해가 되고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제가 좀 꼭꼭 잘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자의 콘텐츠를 위해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콘텐츠를 한층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책 살 사람들은 다 알아 사시겠네요. 저자가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조 다니엘 님께서 책 읽어봤는데 업종별로 몇몇 업종들 예시가 있었는데 업종별로 책 이외에 나오는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종목 추천 관점에서 저 이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어디가지? 채팅 공지인가? 네, 여기 화면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전망의 종목 뭐 이런 것들을 잘 가급적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 걸 좀 싫어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오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초보자는 정보를 얻으러 왔지 내가 딴 거는 공부해서 생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초보자가 많이 와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나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도 네가 기업을 해서 분석을 했다는 건 추천이란 속이잖아 라고 하면서 넌 추천을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참 위치를 잡기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쓰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말할 때도 항상 전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무조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불친절한 느낌이 들도록, 이게 이렇게 불친절한 느낌이 이렇게 따로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야 괜히 이제 분들이 야 너 그 종목을 언급한 거 추천 아니냐 이런 소리를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어디 딴 데 출연하거나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를 팍팍 늘리면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해서 적당히 저를 조절하는 관점으로 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멤버십을 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게, 멤버십을 하고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제일 첫 달에는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H안님처럼 그 하늘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적응되신 분들은 질문하시는 것들도 좀 젠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랑 채팅창에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계속 보고 질문하고 정보도 얻고 의견도 물어보고 피드백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소통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막 던지기식 질문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처음 와서 처음 보는 아이디에서 질문이 엄한 게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게 좀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초보자들 입장에서 불친절해 보이려는 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적응되신 분들은 좀 더 좋아하긴 하세요. 지표 선후 관계 헷갈리는 건데 제가 잘 이해한 부분은 제가 또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 거고. HS킴님, 네, 멤버십 해주시면, 네, 환영합니다. 네. 멤버십 하시면 꼭 지난 콘텐츠 역주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재미가 한 달은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초보자들, 멤버십 하시는 초보자분, 처음에 이제 막 오신 분들에게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계속 조금씩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서로 잘 이해를 해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이게 기존의 고인물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기존의 멤버십 뿐만 아니라 새로 멤버십 들어오시는 분이랑도 꾸준히 스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기초적인 이야기를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뭐 하는 것보다 기초적인 이야기도 좀 다시 리프레시하고 뭐 핵심 정의나 이런 것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제 뭐 초보자인 이야기만 계속할 생각은 아닌 거니까 뭐 사실 이 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생초보장을 위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음료산 모금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앞에 했던 이야기인데 총 정리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 강의, 제 오프라인 하잖아요. 제 강의가 아까도 앞에서 얼핏 이야기한 걸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간단 재무 시각화를 하잖아요. 간단 재무 시각화는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하는 입장에선 꽤 괜찮은 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뭐 V차트, 아이투자에서는 V차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긴 하나 그게 그래프로만 바꿨지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데 저는 한 8개 정도로 압축해서 일단 회사의 요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보자라고 해서 했고, 그래서 초보자가나 재무제표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빠르게 재무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에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니까 바텀업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제콩님의 요 지표의 정원 강의를 듣고 같이 들으신 분들 말이에요. 둘 다 듣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좀 겹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긴 해요. 오히려 제콩님이 지금 하는 요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아침에 사업보고서 1분기 보고서 읽기 컨텐츠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 부분이랑 맥락이 많이 닿아 있거든요.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정성이랑 정량을 아예 부분해서 따로따로 하는데, 제콩님은 정량적인 부분을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강의 들으신 분이 저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그 많은, 지금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많은 분량? 지표들의 많은 양에 따라서 많은 양을 일일이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꽤 많이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복수로 많이 마오고 하니까 좀 알게 되긴 한데, 아마 제가 이번에 요 시리즈로 컨텐츠를 아마 하고 나면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제콩님 강의도 듣고, 아니 제콩님 책을 열심히 읽고 제 것도 열심히, 제 방식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코멘트하고 하는 게 아마 좀 많이 양쪽의 접점을 좀 소화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텀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중에 보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또 좋으니까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텀업 투자에 관련된 책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죠. 매크로 이야기만 잔뜩 나오고, 그런 면에서는 좀 희소성이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대충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데모한 거에 대해서 파이널 피드백, 그냥 할 말 없으면 잘 들었다고 하셔도 되고, 응원의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추가적인 피드백 있으시면 피드백 좀 받고 오늘 아침 데모 스타일로 한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스터디 재즈라고 하는 크레이지 드래곤, 한국 재즈 아티스트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없이 만든 거라서 제가 한번 자주 소개해드려요. 제 그 채널에서 라이브 하면
최근에 몇 번 했잖아요. 그때 했던 피아니스트예요. 네, 능력이 많죠.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네, 송님께서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응원해주셨고요. 주린 여사님 새로 멤버십 오셨네요. 자주 놀러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HS킴님께서 네, 주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잘 되세요. 라고 하고 IM님께서는 네, 실력을 열심히 해서 채널을 좋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로 뭘 해보겠다보다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또 하다가 현타가 올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책 보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번 설명하면서 제가 좀 더 납득이 되고 이해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체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급적 이렇게 방송이 윈윈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채널 주가가 김범수는 급등 안 했으면 좋겠다. 급등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책 할 때 책을 쓸 때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책 쓰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렸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를 한번 느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유튜브 채널 할 때 그때도 블로그도 한번 폭발하고요. 제 강의 때도 책이랑 그거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할 때는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좋은 투자자 자질이 있는 분들만 오시기 바라는 바람이에요 라고 하고 좋은 투자자 자질이 있는 분들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투자자 자질을 갖추고 싶었던 분들이 와서 좋은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 저변이 넓어지는 건 되게 좋은 거니까요. 좋은 덕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면 일단 요거 하고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하면 제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이 한 번 더 되잖아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할 땐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하고요. 뭐 화면 해상도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이대로 하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카메라나 좋은 장비 지금 이거 폰으로 찍은 거야? 아이폰으로 찍은 거라서 그걸 좀 바꿀지 아니면 DSLR로 바꿀지. DSLR로 하면 좀 화면 조작이 되게 어려운 게 단점이긴 한데 화면은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하다 보면 아마 완전히 자리를 잡힐까 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정리돼서 오늘 주신 피드백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피트왕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